2022년 8월 6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는요 5개입니다. 그 5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다 들어있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는 당기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자, 내용을 보면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 얘가 생각나야 돼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자, 그럼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산 부채는 다 안 나왔다는 거죠. 외상매입금이 부채니까. 그 다음에 자본 그거 먼저 구하고 그럼 나머지 부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보통예금, 외상매수출금 이렇게 하면 자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이 되겠네요. 그러면 미지급금, 외상매입금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을 계산해 보면 30만원 더하기 70만원이니까 100만원이고 자본을 계산해 보면 30만원 더하기 10만원이니까 40만원이 됩니다. 자, 100만원에서 40만원 빼면 60만원이 되고 60만원 전체 부채가 되겠죠. 부채 전체가 60만원인데 그 중에 미지급금이 15만원이니까 외상매입금은 45만원이 돼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아래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아래 회계 처리 잠깐 보겠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원 이거 비용이죠. 자, 비용이 발생.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감하면 자산이 감소돼요. 이걸 빼먹었다는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 처리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누락했으니까 비용 처리 안 했다는 말이에요.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발생이 안 됐으므로 자, 그러면 비용이 적게 잡히는 거죠. 비용의 과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서 빼야 되는 건데 자산에서 안 뺐다는 것은 자산의 과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적게 잡히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크게 잡히겠죠. 이익의 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은 자본에다 더하니까요. 자본의 과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옳은 거 그랬어요. 유동자산이 아니죠. 이쪽은 차량은 유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에 속해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이 100만원 과소 표시된다. 과대가 돼야 되겠죠. 비유동자산 맞으니까.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이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여러분 영업이익하고 관계되는 거죠. 영업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0만원 비용이 적게 잡히니까 과대 계산 되겠죠. 3번이 정답이네. 4번 손익계산상
계산서상 영업의 수익이 100만원 과대 표시된다. 영업의 수익 쪽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게 판관비니까 예, 영업 이익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원장의 잔액을 차기로 이율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결산 시에 이렇게 차기로 이율하는 거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정답은 2번 기부금의 비용이죠. 3번의 개발비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예. 1번 선수금 부채죠. 저장품 자산이고. 5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고요. 예. 3번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그렇습니다. 보기 4번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4번 틀린 말이죠.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교 가능성은요, 주요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예, 주요라는 말에 중요한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기타, 예, 보충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예, 질적 특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6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아래의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기 대여금 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러면 현금 5만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회수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예. 대변에다가 만원, 예. 5만원 이렇게 쓰고, 예. 그 다음 이자는 대여금에다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1,000원. 예.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은 자산의 증가고, 그러니까 대변에 예, 단기 대여금 자산인데 대변을 썼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자 수익은 수익금으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 나, 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앞에서 이거 문제 풀 때 해봤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풀었던 거예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게 자본의 등식이라고 그럽니다. 2번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두 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주식의 발행 금액 중 주권의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거고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4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품권 판매, 물품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상품권 발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물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합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하죠. 그랬다가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때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번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이제 대신 팔아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파는 건데요. 대신 팔아주는 자를 수탁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위탁자가 되겠죠. 수익인식의 기준은요, 위탁 판매일 경우에 수탁자가 판매한 날입니다. 제3자에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수수료.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기 4번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수료. 소프트웨어 전달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 수수료는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수수료는 용역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 용역의 그 수익 인식 기준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프트웨어 전달 시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달 시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는 그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따서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원가에 해당이 된다는 말은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것, 그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온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 원재료 운반용 차량의 처분 손실은 개정 과목으로 따지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어디에 속해요? 영업의 비용이죠. 보기 2번 영업용 차량의 처분 손실. 이것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 이거는 이제 제조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제품 만드는 거 관계되는 거니까. 4번에 영업부 사무실의 소모품비.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판관비에 속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개 1, 2번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원재료 운반용 차량을 가져다가 계속 써요. 그 다음에 영업 쪽에서도 차량을 가져다 계속 써요. 둘 다 계속 쓰게 되면 그 차량 쓴 만큼은 감가상각비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재료 운반용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거고요. 영업용 차량 쪽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은 그런 감가상각비가 아니잖아요. 쓰다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처분하겠다. 그런 거예요. 처분할 때는 그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처분할 때는 제품 제조와 관계가 없어요. 그 영업용 차량도 처분할 때는 판매와 관계가 없어요. 다 쓰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0번입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이 아닌 것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세 개 외우시고요. 비례 배분법은 그 예정 배부할 때 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죠. 배부 차이 조정법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공식이 생각나면 좋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제품 만드는데 돈 얼마 썼느냐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기초 제공품, 2월 돼서 넘으니까 기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올해 1월 1일 현재 만들다 남은 제공품에다가 단기에 또 투입을 해요. 제품 만들기 위해서 총 제조 비용, 총 제조 원가 또는 비용 원가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가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있잖아요. 기말 제공품 이렇게 빼면 그게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이 제품이란 말 들어가면 완성된 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총 제조 비용은 투입된 전체 비용을 말하는 거고 다른 단어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예, 여기 기초 제품이네. 예, 기초 여기 나오네. 다른 거네. 예,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이렇게 매출원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가 생각나야 되겠죠. 이거 하나 외우시고요. 예. 기초 제품에다가 플러스 기초 제품은 작년에 팔다 남은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된 거에서 예.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 빼면 기말 제품을 빼면 이건 또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의 공식이죠. 곧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해라 그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밑에 거 제가 안 봤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내용이 매출원가 구하는 그런 자료가 제시됐어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완성된 거니까 이걸 가져다가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시되면 이렇게 풀면 되죠. 예.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제 구할 거니까 물음표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 넣고, 그리고 팔려 나간 거 여기다 넣으시면 얘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잠깐 씁니다. 두 개 외우시면 돼요. 얘도 외우시고 얘도 외우시고 잘 나와요. 12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손이란 이 단어는 불량을 말해요. 불량. 그러면 공손품은 불량품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 1번 공손품은 정산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에요. 공손품은 원재료의 불량, 작업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이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불량이 발생하면 이건 정상 공손이라고 그러고요. 이 정상 공손은 원가에다 포함시켜요. 근데 사람의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불량은요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4번 한번 보시죠. 정상 및 비정상 공소품의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손실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뒤에 것만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러면은 3번처럼 해당되는 원가에다가 반영해야 되니까 만들고 있는 제공품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 원가에다가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이죠. 예. 그 다음 2번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그렇습니다. 보기 3번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이죠. 자기가 공급한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보기 4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그렇습니다. 현금 외상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식으로 봐요. 그럼 2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그렇습니다. 2번 보기 잘 나와요. 예. 보기 3번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그렇습니다. 폐업시 잔존 재화의 경우 재화가 실제 사용되거나 판매된 때이다. 폐업시 잔존 재화는 공급시가 언제냐면 폐업하는 때죠. 폐업하는 날. 그날이 남아있는 거 판매한 것으로 보고 다 팔지 못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하는 때가 기준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사업자의 납세제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렇죠. 기본이죠. 예, 원칙입니다. 2번 제조업의 납세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3번 광업의 납세제는 광구 내에 있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더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 4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납세제는 무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한다. 그럼 무인 자동 판매기 많으면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에 관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그래야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무인 자동 판매기 하시는 분이 힘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세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주셔야지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